6차 시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의 성취 기준은 남북 화해의 과정을 살펴보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본다인데요. 이 단원에서는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과서의 305쪽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여기 있는 빈칸을 채우실 수 있는데, 먼저 세 가지의 남북 합의 문서들이 나와요. 명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972년에 발표한 빈칸 1번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7.4 남북 공동 성명, 그리고 나에 들어갈 것은 1991년에 발표한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마지막으로 2000년에 발표한 것은 6.15 남북 공동 선언입니다. 성명이냐 합의서냐 선언이냐 이런 것도 다르고 각각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발표되었는지에 따라가서 명칭을 따오기도 했죠. 연도를 외우기보다는 이 파트는 이 남과 북의 합의한 문서들이 나타났을 때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72년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1년도는 이때는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 2000년은 김대중 대통령. 이 집권했던 시기에 이런 남북이 합의한 문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72년도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남북이 만나서 통일 원칙에 합의한 문서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합의한 문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합의를 하면서 통일 원칙에 합의를 했어요. 그 통일 원칙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외세 간섭의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은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하자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셋째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자.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담은 것이 7.4 남북 공동 성명입니다. 조금 심화적인 표현도 하면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돼가지고 통일을 위한 실무자 회담이 진행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 질문 1번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합의 문서가 나오게 된 배경과 결실을 거두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7.4 남북 공동 성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7.4 남북 공동 성명이 나오잖아요. 만화컷에. 이렇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 분위기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발표가 되면서 냉전이 완화되고 화해 모드가 조성되면서 남북한 관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단 이후에 최초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아까 봤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담은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남북한 지도자 모두 이 공동성명을 독재체제 강화에 이용을 합니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헌법을 바꿔서 국가 주석 자리에 오르면서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또는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독재 체제를 마련하게 됐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선포해서 유신 독재 체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 최초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남북한 독재 체제 강화에 이용하면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1991년에 발표한 남북 기본 합의서인데요. 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풀 명칭은 뭐냐 하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예요. 그거를 줄여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그 제1조의 내용을 잘 보시면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통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만드는 거여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어떤 하나의 정치 체제를 마련해서 서로 뭐 흡수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고 또는 뭐 무력으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지금은 서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서 우리 너와 나의 체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자. 그러면서 서로 민족의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서로 교류하자, 협력하자. 그래서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때 노태우 정부가 공산권 국가랑 수교를 하는 북방 외교를 추진해왔거든요. 북방 외교를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러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여러 차례 개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도 발표를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 질문 2번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5.10 총선거를 통해 가지고 그 남한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인정을 했었는데 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침범하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교류하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서를 발표한 것이 이제 노태우 정부 시기가 되겠죠. 근데 그 이후에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뭐 북한의 지도자가 바뀌기도 했어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면서 뭔가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햇볕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화해하고 협력하고 이런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이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거든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 나가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핵심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교류와 협력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서로 뭐 금강산 관광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 같은 것을 놓기로 협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의 결과입니다. 개성공단도 건설하기로 했던 게 바로 이 시기예요. 여기에서 하나 더 시기가 조금 더 넘어가면 2007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여기에 연장선상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는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들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6.15 남북 공동선언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본격적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작년은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난 10년에 걸쳐서 모든 정력을 쏟아 추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그 다음에 3, 4차 경제개발 5개년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은 1962년부터 1971년도까지 이루어졌던 계획이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도를 뭐 각각 정확하게 암기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 암기하기보다는 1, 2차 경제개발은 1960년대구나. 그 다음에 3, 4차 경제개발은 1970년대구나.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이 이랬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1을 더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 시점은 1972년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1972년에 정치사 쪽으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 여기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의 국가 지상 목표인 조국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의 국력을 길러나가는데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72년도에 통일과 관련해서 어떤 담화를 정부가 발표했느냐? 7.4 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였지? 박정희 정부 때 통일 정책이 뭐가 있더라? 7.4 남북 공동성명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남북 기본 합의서랑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고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거고 남북이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한 건 김대중 정부 때.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죠.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냉전이 해체되는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방외교를 추진하던 나 정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이것은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떠올리시면 노태우 정부 때 공산권 국가랑 수교를 맺는 북방 외교를 했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었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었지. 그거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는 것과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게 김대중 정부 시기에 6.15 남북 공동 선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김구가 남북 협상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린 것은 1945년에 우리가 광복되고 나서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그 사이에 5.10 총선거와 관련돼서 나아가는 사건 중에 있었던 것이 남북 협상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있어요. 다음 뉴스에서 유엔 총회에서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을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 이거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걸 떠올리시면 답을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1번의 국가총동원법은 일제강점기 때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제정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돼야 되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고요. 그 다음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박정희 시대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 가입이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데 이 OECD에 가입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입니다. 다음 회담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분단 이후 최초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때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경의선 복구나 개성공단이 설립되는 게 논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정전협정은 6.25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고 그 다음에 6.3 시위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일협정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시위고 발췌 개헌안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했던 내용이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한 건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기본 합의서랑 연관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밑줄 친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라고 했는데요. 2022년 대수능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남북 정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고요. 김 대통령과 김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합의서에 서명했다라고 되어 있죠.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언제 있었느냐?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기를 어디서 찾냐면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게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가 되는 거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노태우 정부 시기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초기에 배웠던 7.4 남북 공동성명, 그 다음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던 남북 기본 합의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6.15 남북 공동선언까지 이 세 가지의 남북 합의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통일 문제는 통일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세 개의 합의 문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